네, 안녕하세요.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면접과 관련된 팁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면접 스피치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사실 뭐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면접 볼 때 떨리잖아요. 특히나 말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떨리고, 어떻게 해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면접관의 마음을 좀, 네,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스피치 코칭 다녀보면 면접에 관련된 면접 스피치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접 코칭 해가지고 되게 좋은 곳에 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제가 뭐 능력자는 아니겠지만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팁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제가 영상으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면접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면접관. 면접관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어 잠깐의 면접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 뭐 간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면접을 계속해서 보는 그런 면접 간부들이 있고요.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면접에 그 면접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걸음걸이, 눈빛, 이 사람의 뭐 자세만 보더라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사실 이제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이력서의 내용이나 이 사람들의 이제 말의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완전하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면접관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우리가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면접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면접관. 뚜둥. 면접관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OX. X죠. 음, 오히려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막 불합격시키려고 면접관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오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우리 회사에 합격시키고 싶다.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오고 싶다.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접관 무서워하지 마세요. 일단 면접관에 대한 이런 좀 친근한 마음, 아, 나를 어떻게 해서든 이 회사에 합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비록 저 날카로운 질문과 저 예리한 눈빛으로 나를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 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면접관이 원하는 정답은 따로 있다. 두둥. 이것도 X죠. 음. 면접관이 원하는 정답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기습 질문 같은 거 하고 굉장히 좀 엉뚱한 질문들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어떤 대답을 사람들이 할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원할지 매뉴얼 없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원하는 그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의 아주 개성 넘치는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답변을 참신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답변을 했을 때 각자가 맞는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대답을 했을 때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나의 능력을 알아서 평가해 줄 것이다. 나의 능력을 딱 보면 내 능력은 알아서 평가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No.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화려하다면, 어,
일단 이력서의 스펙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그 이력서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좀 인간적인 면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력서에는 이미 뭐 아주 뭐 대단한 이력을 막 스펙을 써놨어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면접관이 평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업적을 알리는 자리다. 두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스펙,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이것을 알리는 자리입니까? 면접 보는 자리는? 아니요. 이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실적보다는 이 과거의 경험을 두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인 거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뭘 엄청나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나의 업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자랑하고 뭔가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받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워. 그죠? 자, 자, 면접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가셨을 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다시 혹시 질문을 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1분 자기소개를 끝내고 나서 그냥 끝이 났나요? 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 텐데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거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지원자에게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가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뭔가 좀 궁금한 것들을 남겨놓고 면접관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주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뭔가 네. 그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음. 센스와 유머를 가지고 1분 자기소개서를 하라고 코치 많이 해 주지요. 네. 사실 유머가 있다는 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 자기가 정말 이 유머와 센스가 너무 어려워. 너무 부담스러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과감히 이 센스와 유머는 그냥 네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약 약점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약점으로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통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강점으로 만들어내 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자, 만약에 면접을 보는데 대학교 때 뭐 학점이 별로 안 좋았어요. 보통은 다 몇 학점 이상 정도가 되어야 이게 이제 뭐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은 어느 정도 그 학점의 또 기준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학점이 좀 보통 우리 좀 뭐 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봐도 이게 좀 약점일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강점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내가 학점이 좀 낮았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강점으로 만드실 거예요? 네. 제가 3학년 2학기 때, 어,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내 꿈은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서, 학업에 전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행을 다니고 많은 곳에서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경험을 대신 쌓았다. 그 기간에
저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학점은 비록 그때 뭐 학점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저는 그 기간에 학점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학점보다도 더 소중한 경험을 했고 학점보다도 더 훌륭한 학점을 따기 위한 그 공부를 할 시간에 정말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제 안에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전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종이 그 이력서만 딱 봤을 때는 학점으로 봤을 때는 '아 공부 안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 이렇게 이랬었구나. 아 고뇌의 시간이었군. 아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고 뭔가 남겼군. 아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군.' 이라고 이 강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게 좀 약한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의 장점과 강점으로 만들어서 그걸 오히려 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볼 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자신감, 일단 또 당당한 목소리, 네. 그리고 뭐 일부 자기소개할 때 이런 몸짓 이런 건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목소리에도 느껴지고 태도에서도 느껴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갔는지 넥타이는 또 어떤 색깔을 맸는지 사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은 내 안에 얼마나 그 상대에게 그 파워가 있는지 이게 사실 너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여러 영상 중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파워 포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으 으 오 오 우 나는 슈퍼맨이다. 뭐 이런 느낌의 파워 포즈.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자신감에 관련된 이런 호르몬이 훨씬 그 일반적인 그 상태였을 때보다도 20% 이상 이 호르몬이 증가를 해서 실제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어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진짜 이런 파워 포즈 같은 거 슈퍼맨이라고 하거든요. 슈퍼맨 포즈라고도 하고 자신감 포즈라고도 하고 파워 포즈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파워 있는 걸음걸이, 파워 있는 네 가슴 쫙 펴고 '내가 1 등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일 카네기에서 스피치를 가르치는 그 시간에 이제 그 실전에서 누군가가 이제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거나 발표를 해야 될 때 실제로 이 자신감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네 때리는 수업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좀 뛰고 온다거나 뭐 소리를 좀 크게 지른다거나 이게 결국 나의 그 맥박수를 좀 높이는 효과를 얻어내서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하고 100 미터 달리기를 막 질주하고 그 숨이 막 가쁜 상태에서 사람하고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자 어떤 느낌이 더 좋으세요? 그 생기가. 네. 나의 맥박수가 현재 어떤 그 호흡이 빠르고 나의 맥박수가 어떻게 이렇게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감은 사실 어 자신감은 사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두렵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일 때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고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했을 때에 나오면 이 두려움이 쪼끔 사라지는 거죠. 결국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건 자신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여러분 자신감을 만든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소리. 연구 결과에 전달하는 내용보다 2 배나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목소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2배나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설사 준비한 것이 좀 약할지라도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면 그건 뭐 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에도 면접관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m 저 멀리에 면접관이 떨어져서 앉아있다 생각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면접관에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 생각을 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평소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한 10dB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그러면 실제로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잘 나와야 한 7, 8 정도밖에 안 나와요, 목소리가. 연습을 10 정도로 했으면. 결국 내가 10 정도의 목소리, 정말 적절하게 잘 들리는 목소리로 내가 연습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려면 평소에 한 15에서 17, 많게는 한 20dB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연습을 해야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10dB 정도의 목소리 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을 막상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액션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몸짓 언어가 있어요. 자, 바른 자세로 앉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그 면접관들의 행동들이 좀 있을 거예요. 면접관들의 좀 행동들이 있다면 약간 그 면접관의 좀 행동을 어 조금 따라하는 경향을 좀 가진다거나 뭐 나쁘지 않은 습관이면 뭐 머리를 좀 쓸고 머리를 좀 만지고 있을 때 같이 머리를 좀 살짝 만져 준다거나 이런 거는 그 면접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행동의 패턴을 내가 좀 따라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약간 거리감이 좀 좁혀지는 그런 좀 심리적인 것들이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눈빛 막 시선 처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눈빛과 시선 처리도 미리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막 눈동자 돌아가요. 막 이렇게 막 시선 막 밑에 쳐다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 정말 면접관 인형 하나 딱 놓아 두시고 정확하게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습관 연습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눈과 눈 사이에 이 그 미간을 살짝 보시면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는 게 좀 어렵다면 상대의 눈과 눈 사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자기소개 쓰시면 그 막 외우시잖아요. 외우는 건 진짜 안 좋아요. 그거는 내가 1분 자기소개서를 미리 이렇게 써 놓으면 그것을 이제 토대로 연습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뭐 충분히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그걸 외워서 하시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never 이건 진짜 never. 네. 여러분 꼭 면접 보실 때 1분 스피치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 생각을 하셔야지 절대 외워서 하는 1분 스피치는 티가 나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1분 스피치를 쓰시면 그걸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분 스피치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지만 1분 스피치가 딱 끝나고 나서는 딱 2가지가 남아야 돼요. 뭐냐면 이 1분 스피치를 한 그 지원자의 이미지와 그 딱 키워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딱 느껴져야 돼요. 그런 1분 자기소개를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은 되게 좀 헌신하고 좀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 그리고 뭐 키워드 뭐 봉사 뭐 능력, 엉뚱함 여러 가지 뭐 키워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내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을 때 나한테 이런 이미지와 이런 키워드가 생각나게 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면접 스피치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서 제가 이제 코칭을 좀 많이 하면 그냥 진짜 자기 이야기를 진짜 자기 이야기만 써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물론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건 있잖아요. 자, 자기소개서를 딱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게 이게 맞지만 상대방이 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를 물음표를 꼭 그리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해당되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상대방이 뭐 궁금해하지도 않아. 또 들어야 할 이유도 없어. 그 짧은 시간 1분. 1분도 얼마나 짧아요. 네. 그리고 1분 절대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1분 절대 넘기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1분 안에서 한 50초 정도에서 끝나는 자기소개가 아주 매우 바람직합니다. 딱 정리정돈되어 있는 느낌. 딱 준비했구나. 깔끔하다. 1분을 얘기하나 1시간을 얘기하나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재미있게 긴장감 있게 전달하느냐는 것이지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why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으면 너무 좋고 이 1분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이 당신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좀 알찬 뭔가가 딱 들어가 있는 1분 자기소개서가 아주 뭐 너무너무 바람직하죠. 네.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너무 오늘 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면접에 대한 이런 좀 오해들을 좀 많이 푸시고 일단은 여러분 진짜 많이 준비하시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길로 아무리 열심히 가면 내가 목적하는 바하고 그냥 멀어질 뿐이잖아요. 목적한 바를 정확하게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어떤 면접이 정말 올바르고 나에게 잘 맞는 면접이 어떤 것인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0번 연습할 거 100번 연습해 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 떨리냐면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냐면 연습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많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이 연습해 가는 것.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의 면접으로.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팁을 좀 드렸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 안에서 면접과 관련된 면접 스피치 또 그 1분 자기소개서 쓰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검색해 보셔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혹은 뭐 발표나 중요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더 말을 잘하고 싶다면 네, 따르릉 TV에 올려놓은 다양한 스피치 팁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따르릉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